네, 이처럼 의대 증원 계획이 확정되면서 의료 현장은 물론 입시에 미치는 파장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교육부 출입하는 황대웅 기자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황 기자, 이 정부가 예고한 대로 의대 정원이 2,000명 늘려서 배정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계속 강조해왔던 게 지역의 의료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거였는데요. 8대 2 정도로 배분할 거란 보도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실제로 비수도권 82%, 이 수도권에서도 서울을 제외한 경인 지역에만 18%를 배정하면서 계속 이야기되던 큰 틀 안에서 배정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또 강조했던 게 지역 거점 국립대를 확실히 키우겠다. 또 50명 이하의 소규모 의대 교육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거였는데요. 7개 거점 국립대 정원이 200명 규모로 크게 늘어났고 소규모 의대들은 거의 2배 가까이 증원이 이루어지면서 이런 원칙도 관철시켰습니다. 서울에도 100명이 안 되는 의대들이 몇 군데 있었기 때문에 이런 대학들에는 조금 지원을 해주지 않을까 하는 관측도 살짝 나왔었는데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수도권에 배정된 인원 가운데 서울의 대학 8곳에는 단 한 명도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배정 작업이 원칙에 따라 이뤄졌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 같습니다. 이번 발표로 의대 증원은 확정된 것이라서 각 대학들이 개별적으로 이 규모를 수정할 수도 없습니다. 네, 이 배정 작업을 한 게 정원 배정위원회였는데 첫 회의가 지난 15일이었습니다. 그런데 5일 만에 결정이 내려진 거네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빠른 결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육부가 이 정원 배정위원회에 대해서는 극도로 보안에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15일에 첫 회의한다는 것을 빼고는 누가 몇 명이 들어가는지조차 아직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결정 과정을 일부 공개했는데 주말 포함해서 회의를 3차례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교육부 관료한테 이거 결정 빨리 나지 않겠냐고 물어봤을 때는 그래도 이제 위원들한테 보고도 해야 되고 회의도 몇 번 열어야 된다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몇 번, 3차례 열고 결정을 한 겁니다. 네. 대학별 수요 조사가 지난해 이미 이뤄졌었고 이 과정에서 대학들의 여건과 의지를 확인을 해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짧은 기간이지만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고요. 대학 현장 실사도 안 하고 혹시 졸속 처리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 숫자가 왜 이렇게 100단위, 10단위로 딱딱 끊어지냐. 좀 대충 배정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40개의 의대 가운데 실사 필요성 있는 대학 14곳은 실제로 현장 방문을 했고 기존의 의대 정원이 좀 부적절하게 너무 적었기 때문에 대학의 역할에 맞게 이 숫자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숫자가 좀 커진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가장 많이 늘어난 이 충북대 같은 경우에는 151명 증원돼서 정원이 무려 4배로 확대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교육 여건에 문제가 없을까요? 정부는 대학들이 할 수 있다고 밝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학들이 신청한 인원 3,400명 규모였죠. 아직도 1,400명 정도는 더 늘릴 여력이 있는 걸로 보고 있고요. 의과대학을 인증하는 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 인증 기준의 관점에서도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교육 여건이 중요한 게 사실 이 실습 과정인데요. 이게 정원은 당장 내년도 입학생부터 늘어나지만 그 학생들이 2년 동안 예과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럼 그 기간 동안 교육 여건, 실습 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국립대 교수를 1,000명이나 증원하는 게 가능하냐 이런 질문도 해봤는데 지금도 교수가 되지 못하고 개원하는 인력들이 많기 때문에 교수 인력 확보에도 문제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또 국립대는 추가적인 예산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고요. 사립대 같은 경우에는 사학진흥기금의 융자 지원을 좀 해주기로 했는데 대학들 입장에서도 좀 전략적인 투자를 늘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의사단체들은 어떤 반응입니까? 네, 이 큰 규모의 단체들은 좀 공식적인 입장 표명에는 좀 신중한 모습입니다. 일단 연세대 교수들과 전북대 교수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정부가 의사와 교수의 의견을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증원을 발표했다며 철회를 요구했고요. 학생 대표들의 모임인 의대협은 정부의 정책 강행을 규탄한다며 학생들이 낸 휴학계를 수리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이건 정원 배정 발표 이전에 나온 발언이긴 한데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면서 14만 의사의 의지를 모아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단 의사협회와 전공의협회, 교수협회 이렇게 크게 3개 단체가 오늘 밤에 회동을 예고한 상황이고요.
이 가운데 의사협회는 지금 회장 선거 중인데 후보들 대부분이 강경투쟁을 예고하고 있어서 어떤 식으로 전열을 정비할지도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늘어난 의대 정원이 입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당초보다 이렇게 그 배정 결과를 좀 앞당기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을 좀 빨리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밝힐 정도였는데요. 우선 그 비수도권 의대 정원이 크게 늘었는데 대부분의 대학들이 지역 인재 전형을 적극적으로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학생들은 수시를 많이 지원하고 수도권 학생들이 정시로 도전할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이 서울 소재 대학에는 일단 인원 변동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으로 선호도가 높은 경인 지역 의대의 인원이 30% 넘게 늘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의대 합격선에는 일단 큰 변동이 없을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대신 이공계 학생들이 의대로 쏠리면서 최상위권 대학의 다른 자연계열 학과의 입학 컷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 수능에는 N수생이 작년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재학생들의 경우에는 수시 교과 전형을 노리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 더 잘 챙겨야겠습니다. 또 의대 쏠림 현상 때문에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솟았던 이 사교육비 규모가 더 커지지 않겠냐는 지적도 나왔는데 다만 여기에 대해서 교육부는 의대 쏠림은 과거의 현상이고 사교육비 증가세도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공교육 중심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원론적인 답변에만 그쳤습니다. 네, 갈등을 봉합하고 이 입시에 미칠 부작용도 줄이기 위한 후속 대책이 꼭 뒤따라야겠습니다. 황대웅 기자 잘 들었습니다.